그 정부 정책 때문에 그 저밸류 주식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조정은 받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좀 지지부진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성장주 매수하기에 그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또 질문 드릴 게 네, 그 아까 이제 비트코인 수급이 완전히 깨졌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장주 패러다임 책에서 비트코인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딱 선명하게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웅달책방 출연 이후에 와 비트코인 가격 그때 언급해주신 이후에도 한 30-40% 오른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앞서서 조금 질문 드리기도 했지만 한 번 더 네, 여쭤보면 네, 네. 앞으로도 성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결론만 네.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로는 수요 공급이 깨진 상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거죠. 네. 네, 수요가 너무 많은 거죠. 그거에 비해서 공급은 없고.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그 현물 ETF로 유입되는 비트코인 수량이 지금 비트코인 채굴량의 10배 정도가 되는데 네. 반감기가 되면 이제 또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현물 ETF가 출시된 후에 이 비트코인 ETF로 유입된 자금이 뭐 1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앞으로도 계속 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들어올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클 것이고요. 들어오는 금액이. 네. 특히 그 금 ETF와 비교하면 아주 그냥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요? 계속 들어오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자, 금 ETF 잠깐 설명드리면 2004년에 네. 처음으로 이제 금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SPDR 골드 쉐어스 ETF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상장 후 3일 만에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네. 3일 만에 10억 달러면. 근데 비트코인은 이 금 ETF가 2년 동안 도달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2년이요? 2년? 그거 이미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야 예. 어마어마하구나 진짜. 예, 이렇게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들어올 돈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4월 한 20일경이 반감기인데 이 와. 반감기가 되면 극심한 공급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꾸준한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대개 보면 이제 그 원래는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가 큰 상승을 네,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큰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이 이게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 와, 이런 생각이 저는 계속 돈이 들어가세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 ETF도 한 2004년에 상장되고 한 7년인가 계속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떨어지지 않고. 와. 그 처음에 딱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죠. 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참 비트코인이 글쎄 뭐 이게 얼마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웅달에 와서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내재 가치 계산하기가 어려운 자산이지 않습니까? 피카소 그림 같다고. 예, 그때 한 그랬죠. 2번 얘기 드렸죠. 그래서 네. 상방이 막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아,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핫한 주식이 엔비디아인데 네. 엔비디아 이유도 이제 CPU 공급 부족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800불 한다. 그럼 이게 갑자기 뭐 8,000불이 된다. 그럼 이거는 누구나 다 너무 고평가가 됐다는 걸 그렇죠. 알지 않습니까? 네. 뭐 회사에 그 얼마 벌어들이고 매출이 얼마고 이런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뭐 지금 한 7천 한 500만 원 된다. 근데 갑자기 이게 2억이 돼도 3억이 돼도 어떻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피카소 얘기하셨는데 피카소 그림이 뭐 10억이었다가 갑자기 이런 100억이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거 뭐 사기다 이런 사람은 없으니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재 가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뭐 자산으로서 뭐 가치가 뭐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입니다. 사실은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야. 굉장히 큰 상승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아까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 지나서 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상승을 한다고 네. 봤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도 그렇고 저도 좀 느끼는 게 이게 좀 빨라진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3번에 걸친 반감기를 보면 네. 반감기 이전에는 별로 상승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서 이제 1년 6개월간 상승을 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제일 큰 상승을 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 이번 반감기는 과거랑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이전에 상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선반영된 거다. 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4월이 반감기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내년 10월까지 올라야 되는데 내년에 상승분이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조금 더 다른 게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한 건 왜 상승을 했냐면 ETF 때문에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 때문에 상승한 건 아직 상승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대로 있는 거고. 그대로 있는 거고 ETF 때문에 이제 상승을 이야, 한 거죠. 그렇군요. 왜냐면 그게 반감기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지금 공급이 없는데 지금 공급이 반으로 더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그럼 반감기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야, 진짜 그러면은 진짜 비트코인 얼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상상도 안 가는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네네네. 최근에 그 미국 트럼프 대선 후보가 네. 나서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또 이게 굉장히 이슈인데 그 이런 것처럼 혹시 작가님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주목하신 뉴스 같은 게 최근에 있으실까요? 예, 트럼프 뉴스를 좀 찾아봤고요. 네. 오늘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만 조금 하면은 뭐 자산으로서 뭐 좋은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신문을 찾아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뭐 결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비트코인 인기가 계속 올라간다 뭐 이런 점도 인정을 했는데 이제 그 옛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은 뭐 돈도 아니고 변동성도 심하고 취약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팬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와, 그렇구나. 근데 이제 대선 후보니까 과거에 비트코인 인기가 올라가고 네. 과거에 비해서 다시 할게요. 근데 이제 대선 후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비트코인 인기가 올라가고 국민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그 투자 수요가 늘어나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태세 전환하는 건 당연한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이 원하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요번에 그 총선 보니까 이제 그 총선 공약으로 우리나라 비트코인 맞아요. ETF 허용하겠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이 뭐 널리 퍼지니까 이제 뭐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허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국민이 원하니까 이제 그거에 맞는 정책을 하는 건지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근데 그 같은 신문 기사를 보니까 또 이런 거 나옵니다. 트럼프 이 대선 후보가 그 대통령에 당선되면 CBDC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호의적인 발언하니까 아니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CBDC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난을 하더니 갑자기 또 비트코인에 호의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일로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CBDC하고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CBDC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미국을 시민을 보호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익명성의 제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CBDC는 디지털로 발행되니까 정부가 원하면 얼마든지 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사생활은 보호가 돼야 되는데 원하면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이 자기가 그거를 감추고 싶은데 CBDC를 사용해서 결제가 돼버리면 정부에서는 이 사람은 정신병 약을 먹고 있거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게 이제 바로 정부의 폭정이다.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미국 시민을 보호하겠다 이런 게 이제 익명성을 제한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익명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요.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이거를 또 이상한 말을 씁니다. 통제 가능한 익명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보다가 문제가 생길 때만 보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미국 시민을 보호하겠다 뭐 이런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CBDC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어차피 미국 달러에 페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한 개는 $1고요.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1달러를 예치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가 발행되면 미국 정부는 뭐 1달러 CBDC를 발행하는 것과 사실상 똑같고,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효과는 CBDC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굳이 CBDC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 이 뉴욕주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은 미국 국채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은행 예치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걸로 미국 국채 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앞으로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것을 국채를 소화해줄 상대가 생긴 거죠. 사실 그런 점 또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이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변을 확대해야 되는데 종이 달러는 이제 쓸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달러가 이제 확산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달러를 쓰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이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정돼서 그렇고요. 전 세계 17억 명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결제도 하고 송금을 하는데, 그래서 핸드폰이 이제 은행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 달러 저변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17억 명, 은행이 없는 데서 사는 17억 명 사람들한테 달러를 사용하도록 해야 저변이 넓혀지거든요. 네. 근데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데 종이 달러는 사용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사용하는 달러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DCP,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었는데, 디지털 위안화를 쓰는 사람들의 저변을 확대해서 달러의 그 기축통화 지위에 도전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럼 중국의 디지털 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디지털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굳이 CBDC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달러에 연동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심지어 국채를 사고,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그 익명성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일석이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CBDC를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과거부터 CBDC는 미국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 미국은 보니까 거래소 같은 데서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걸로요?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당연하죠. 비트코인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인데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이 뭐 비트코인을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산다든가 뭐 두 번째로 산다든가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거래하는 걸 보니까 원화로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됐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된 그 통화가 원화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는요 미국 시장에서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밤이 되면 미국이 폭등을 하고 아시아 시장이 열리면 이제 그냥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날 또 미국 시장이 열리면 또 오르고, 이런 장이 계속됐거든요. 근데 원화로 결제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화폐였으면 낮에 우리 시간은 낮에 아시아 시간에 올랐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달러로 안 잡히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정말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이런 거래들도 활발해진다고 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예비 후보의 입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봤을 때 조금씩, 그리고 자산운용사들도 막 담고 있고요, 세계적인. 그럼 포트에 만약에 대표님 같은 경우라면 100% 중에 몇 %까지 이렇게 뭐 비트코인을 담아 보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저는 포트의 한 20%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없으면 당장 저는 14%?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을 100으로 봤을 때 한 70%까지는 지금 담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래도 원래 자산이라고 하는 게 또 비싼 게 더 오르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시장 상황에 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좋겠다. 그러니까 자산이 100이면 그중에 20 정도는 비트코인을 하는데 14% 정도는 당장 채우고 한 6% 정도는 조정을 받으면 뭐 사고, 뭐 조정 안 받고 계속 가버리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성장주 패러다임 책에서 말씀해 주신 게 무조건 싸게 살려고 기다리면 또 오지 않는 거고, 적절한 가격이나 조금 비싸더라도 성장주면 사는 거, 그런 관점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뭐
수요 공급이 지금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아, 확률적으로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아. 확률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이게 또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본질 가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한번 오르면 또 어디까지 오를지를 모르는 자산이고요. 사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있을까요? 이게 그 폭락을 한다 해도 네. 막 예전처럼 막 80% 그거는 이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지 불가능하다. 않을까 그런 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주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너무 구체적인 질문이긴 한데 실제로 작가님께서 최근 몇 달 동안 포트에 좀 담은 자산이 있으실까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렇고 네.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는 계속 장치는 자산 아까 했지만 BIU, 바이오, 예, 비트코인, 비만 치료제, 우라늄 아, 사실 이렇게 수요 공급이 불일치하는 자산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더리움 조금 사보고 있어요. 이더리움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그게 왜냐면 음. 시간이 지나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ETF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지금 이미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같이 이제 이렇게 ETF가 승인이 되면 올라갈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 그 ETF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더리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상승을 안 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에 비해서. 네. 근데 이제 되게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이 먼저 이제 불을 땡겨서 올라가면 한참 있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참 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없는 사람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사실 그러면 또 이더리움 사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요. 네. 그다음에 BIU, 비트코인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제 그 비만 치료제고 우라늄 2천만 원씩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성장주 위주로 해서 한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장주 패러다임을 네. 현실의 상황과 엮어서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시청자님들께서도 성장주 패러다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성장주와 또 앞으로의 폭발적인 수익도 기대해 보시면서 공부도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부 정책 때문에 그 저밸류 주식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조정은 받지만 제가 보기엔 뭐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좀 지지부진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성장주 매수하기에 그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웅달책방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주 패러다임의 1100만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